자, 다음 지수방정식과 부등식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기본은요, 밑을 동일하게 만든다예요. 자, 일단 기본은 뭐라고? 밑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다. 밑을 동일하게 만든다. 밑을 동일하게 만들면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 수 있다. 자, 그래서 기본 세팅 첫 번째는요, 밑을 같게 만든 후 지수 관찰하는 거예요. 아래를 왼쪽이 2면 오른쪽도 2로 맞춰놓고 여기 지수를 관찰한다. 이게 1번. 자, 그 다음 이제 부등식에 대해서는요, 밑이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밑이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요 2의 x가 2의 4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 밑이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x랑 4에 대해서는 밑이 1보다 크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 되고, 만약에 여기가 2분의 1이 됐다, 여기가 x고 오른쪽이 2분의 1이고 여기가 4가 되었다, 그러면 1보다 밑이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어져서 이번에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부등식의 해가 된다, 이 얘기예요. 세 번째는 치환을 할 수 있다 라는 건데, 이제 얘네들은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문제 풀이로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간단합니다. 자, 밑을 똑같이 만드는 게 1번이에요. 밑은 2예요. 여기도 밑을 8이니까 2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풀자는 얘기냐면 2 그리고 오른쪽도 2로 만들어 줍시다. 그래놓고 이제 지수를 볼 거니까 지수는 x제곱 빼기 2x고요. 오른쪽은 3x 플러스 6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수끼리 서로 같다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는 3x 플러스 6이니까, 자, 2차 방정식 풀기예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 6 하나 마플로 인수분해가 될 테니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6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가볼게요. 마찬가지고요. 방정식이니까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볼 필요 없어요. 방정식은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볼 필요 없고요. 그냥 같게만 만들면 됩니다. 그럼 지금 왼쪽에 5분의 4가 나왔어요. 쌤, 오른쪽에 다르는데? 아니요. 5분의 4로 바꿔놓고 역수 취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죠. 4분의 5는 5분의 4의 마이너스 1제곱, 4분의 5는 5분의 4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그거의 x 빼기 4 해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왼쪽은 x제곱 플러스 2x 그대로 갈 거니까, 자, 밑이 똑같아졌어요. 그럼 지수끼리 갖다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될 테니,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이에요. 어머나, 계산을 실수했네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고 플러스 4니까 넘기면 여기가 풀4가 아니라 마사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마4는 0이 될 테니 4 하나 풀마니까 x는 마사 또는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에는 마사 또는 1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예제 갑시다.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여라. 자, 이제 이걸 보시면 4분의 1이 있어요. 개수는 1이니까 4분의 1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2예요. 위치 2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게 일단 만들어주는 게 1번이니까 밑을 통일합시다. 자, 밑은 누구로 통일 가능해요? 2로 통일 가능하죠. 4는 2의 제곱이니까. 자, 이제 얘를 어떻게 나눠줄 거냐면, 왼쪽은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4분의 1이죠. 자, 4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의 x 마이너스 1은 4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3인데 4를 위로 올려야, 자,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잖아. 2는 2고 그때 우리는 얘랑 얘가 같아요를 쓸 거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어야겠죠. 자, 그래서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여기에 4를 바꿀 수 있지. 2의 제곱으로. 그러면 오른쪽은 그냥 계산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자.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2의 제곱할 거죠. 4니까. 그럼 얘는 플러스가 될 테니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얘는요
밑을 2로 통일. 그래서 여기는 2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오른쪽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테니 여기 있는 지수끼리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같다고 풀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3 하나 풀 마. 그래서 x는 마 3 또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두 실근의 곱은, 모든 실근의 곱은요 그냥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자, 부등식을 푼다. 마찬가지로 밑을 통일시켜준다. 근데 주의할 거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자, 4에요 2에요 오케이. 2에 2x 오른쪽은 2에 x 마이너스 1. 그럼 밑이 똑같으니까 얘끼리 비교. 근데 밑이 1보다 어때요? 커요. 그럼 그대로 2x가 x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될 테니 x는 1보다 작습니다가 부등식이 해가 되고요. 두 번째, 밑이 9분의 1, 3분의 1이에요. 통일돼요. 누구로? 3분의 1로 통일이 됩니다. 그럼 얘는요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에 4x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은 3분의 1에 x제곱이 될 테니 얘끼리 비교할 건데 그대로 써주면 안 돼요. 왜냐면 밑이 1보다 어때요? 작아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4x 플러스 6이 x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3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를 이제 더 설명해 드리면 이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요 밑이 1보다 작으면 불편해요.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애로 통일시킬 거예요 라고 한다면 여기 왼쪽에 있던 이 식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오른쪽은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만들고 나서 지수끼리 이제 비교를 하시면 밑이 1보다 크니까 마 4x 마이너스 6보다 오른쪽에 있는 마 x가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3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으니 x가 마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해는 똑같이 나올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 20번까지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거라 보고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자, 볼게요. 선생님 4예요 2예요 오케이. 통일시킵시다. 밑을 통일시킬 수 있죠. 통일시킬 수 있어요. 얼마로? 또 밑 밑을 통일 얼마로? 2로 통일시킵시다. 그럼 2로 통일시키시면 2의 2x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 더하기 8.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쉽게 풀고 싶어. 그럼 2에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아예 그냥 이거랑 같지 뭐 하고 싶은데 여기 지금 누가 걸려 있어요? 8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같이 단순하게 이렇게 풀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왜냐면 비교가 안 되잖아. 저거를 만약에 넘겨봐. 2의 2x는 2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8인데 이거랑 같다 그래서 얘만 같은 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면 또 설마 신박하게 또 우리 친구들이 x 플러스 3으로 해놓고 마이너스 8인데 이 x 플러스 3 쌤, 이 8도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의 x제곱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자, 2의 x 빼기 2의 y를 하나의 걸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가 배운 건 2의 x 빼기 y 지수끼리의 뺄셈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다시 와봅시다. 그럼 여기서는요 앞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단순하게 2의 삐리리가 2의 삐리리로 할 수 없다? 그럼 이제 치환의 아이디어를 쓰는 거예요. 앞에서 최대 최소 풀 때 한번 봤었죠. 자, 치환
어떤 방식이냐면 쌤 2의 x를 치환하면요 자동으로 2의 2x도 치환이 됩니다. 뭘로? t를 제곱한 것으로. 그래서 t로 다 바뀐다는 얘기고요. 치환할 때 따져야 됐던 게 뭐였니? 그렇죠. 치환 범위, 치환 범위, 치범, 치킨 범벅 말고 치환 범위 따진다. 좀 머릿속에 제발 넣으라고. 치환하면 범위를 따지겠다. 자, 그럼 치환을 했다.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다면 얘는 0보다 항상 어때요? 크죠? 아니, x에 뭘 집어넣더라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2의 x가 이렇게 생겼잖아. x에 무엇을 집어넣더라도 항상 0보다 큰 쪽에 있잖아. 위쪽에 있잖아. 전부 다. 그래서 0보다 어떻다? 크다라는 범위를 잡고 출발하자. 자, t가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럴 때 자, 여기 이제 이 식을 다시 써볼게요. 치환해서. 그럼 우리가 찾는 건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2의 x 곱하기 2의 세제곱으로 풀 수 있고 그 말은 2의 x 곱하기 8로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몇 t? 그렇죠. 8t 플러스 8은 0. 자, 그럼 이제 두 근 알파 베타를 구하여라가 아니라 두 근 알파 베타에 뭘 구하래요? 합을 구하래요. 합. 그럼 뭐 가장 간단한 부분 얘들아 이거 근의 공식 써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실제 출제의 방향성은 이게 아니야. 근의 공식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수분해가 되는지 봤더니 일단 인수분해는 안 돼요. 제가 뭘 하라는 얘기냐면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치환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3점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난이도가 있는 초입 4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풀었어야 되는 방정식은 요거죠. 그럼 물어보자. 알파랑 베타는 x 값일까 t 값일까? 그치? 여기서 구해낸 x1이 알파1이고 x2가 알파2 두 근이겠죠. 여기까지 됐으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x의 값 첫 번째와 x의 값 두 번째를 더하세요.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뭘 풀고 있냐면 t에 대해서 풀고 있죠. 우리는. 그럼 여기서 구한 잘 봐봐. 여기서 방정식을 구해서 만약에 실근이 나왔어. 그럼 t1이랑 t2라고 해봅시다. 근의 공식을 구한다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자, 선생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t1 플러스 t2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러면요. 얘는 굳이 근의 공식을 쓰지 않고 근과 개수를 쓸 수 있겠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쓸 수 있겠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창의 개수 분의 1창의 개수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 8이다. 얘는 8이에요. 선생님 그럼 답이 8인가요? 할 수 있는데 아니죠. 왜냐하면 잘 봐봐. 우리가 치환을 했어. 치환. 그럼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한 거냐면 나는 자 근이 하나 있어요. x1이라는 근이 있으면 2의 x를 t로 치환한 거니까 자 x1을 대입한 값은 t1이 되는 거 맞니? 자 2의 x1이 t1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2의 x2를 구한 게 t2랑 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구해놓은 8이라는 값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사실은 얘는 2의 x1이랑 더하기 2의 x2 이걸 하는 거예요. x1 더하기 x2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에서 구한 답은 8이 아니라 자 무슨 짓을 해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쌤 이거라면서요. 이거라면서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뭐 하고 싶은 거야? 더하고 싶은 거예요.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t1과 t2를 무슨 짓을 하면 될까? 지수끼리 더하려면 t1, t2를 그렇죠. 곱한다. 자, t1 곱하기 t2를 하면 그게 2의 x1 더하기 x2가 나오니까 일단 합을 구하기 위해선 두 근을 뭐 하자? 곱하자. 그래서 여기서 합이 아니라
t1 곱하기 t2를 구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자 t1, t2 마이너스 a분의 b가 아까 합이었다면 얘 분의 얘 a분의 c가 그대로 곱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8이 될 거고요. 그럼 쌤 답은 8인가? 아니, 천천히 얘가 의미하는 건 2에 x1 더하기 x2가 8이에요. 그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합은 한 번 더 풀어야지. 2의 세제곱이 2의 x1 더하기 x2니까 문제에서 구하라는 x1 더하기 x2는 실제로는 얼마였다? 여기 있는 3이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3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자, 천천히 한번 이해해 보시고 22번으로 갈게요. 21번이 조금 이제 어려운 3점 쪽이었다면 22번부터는 초입 4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마찬가지예요. 2의 2x, 2x 플러스 3 그리고 k 있으니까 치환하자. 2x를 t로 치환할 거예요. 치환하면 범위 따진다. t는 0보다 큽니다. 여기까지 자동. 치환하고 범위 따진다.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2의 2x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2의 세제곱이니까 8t 플러스 k는 0이라는 애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을 가지래요. 양의 실근. 자, 그럼 보세요. 양의 실근. 출제자가 준 정보는 t가 아니라 x에 대한 정보니까 x1도 0보다 컸으면 좋겠고 x2도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방정식은 지금 누구의 값이에요? t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봅시다. 자, 저기서 구한 t1은요 2의 x1이에요. 여기서 구한 t1은 2의 x1이에요. 근데 x1이 0보다 크대? 그럼 얘가 1보다 어떻다요? 크다. 왜냐면 x1이 0보다 크면 0 집어넣어봐. 2의 0제곱은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1보다는 크겠지. 자, 두 번째 t2도 볼게요. t2 또한 2의 x2인데 그게 문제에서 0보다 x2가 크다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t2 또한 1보다 커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문제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문을 해석해 보면 원하는 게 이거야. 야, 여기 있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잖아. 그럼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어떠라? 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k가 누구냐? 되겠어요? 두 실근이 1보다 크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 어렸을 때 배웠던 근의 위치 파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판별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근이 1보다 커야 되니까 판별식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아이디어가 그래프에 대한 이해예요. 자, 그럼 봐야 할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D, 두 번째 축 함입니다. D축 함. D는 판별식이에요. 축은 축의 방정식이에요. 축의 방정식 위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자, 한번 봅시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라는 얘기는 저 왼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라 라는 거 맞니? 자, 그럼 쟤는요 이렇게 생겨라 라는 말이야.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1이 있어요. 그럼 두 근이 모두 여기 이쪽에 이렇게 생겨라. 그러기 위해서 조건식을 걸어라 라는 얘기죠. 두 근이 1보다 모두 커라. t1, t2가 1보다 모두 커라. 자, 기본적으로 일단 1보다 큰 쪽에서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그다음 축의 방정식은 얼마냐면 여기 앞에 1이고 마이너스 8이죠. 그럼 축의 방정식은 t는 4겠지.
t는 4. 4의 위치에 있어요. 4니까 일단 됐네. 오른쪽에 있으니까 됐어요. t는 4. 오케이, 얘는 성립하는 거예요. 결정돼 있으니까. 괜찮은 거. 그러니까 4라고 결정돼 있으니까 내가 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나 쓸 거고, 그 다음 마지막 함수값을 볼 건데, 함수값은 뭘 보는 거냐면 이러면 안 되잖아. 제가 4에서 축방을 갖고 두 실근을 갖긴 하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실근이 1보다 작은 데 하나 큰 데 하나 생기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걸러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서의 함수값을 보는 거냐면 경계. 출제자가 어디 잡아놨어요? 1에다가 잡아놨죠. 1에서 봐봐. 함수값이 아래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위에 있으면 괜찮은 거지. 그래서 세 번째는요. 저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어때라? 0보다 크거나 같아라. 되겠어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안 되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조건들. 자, D가 0보다 크다 쓸게요. 여기 20 가지고 쓰는 거예요. 20. 예. 자, 판별식 4분의 D 판별식 씁시다. 16 빼기 K가 0보다 크다. 그럼 K는 16보다 작아요. 1번. 자, 예. 1대 함수값 집어넣읍시다. 1 빼기 8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K는 7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정수 K의 개수는요. 자, 우리 구했다. K가 7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는 작다. 7부터 15까지 몇 개 있어요? 15 빼기 7 한 다음에 더하기 1. 양쪽 다 포함하니까 여기는 9개 나오겠죠. 자, 다음에 12번 볼게요. 12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3점 또는 쉬운 4점 쪽에 속하는 문제인데, 자, 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 또다시 2의 2x 빼기 k 곱하기 2 곱하기 2x 더하기 16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왔고요.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지금 뒤에 16이라는 게 남아있으니까 편하게 풀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치환 그리고 그때 범위 치범 따진다. 자, 그럼 2x를 t로 치환합시다. 그리고 t는 0보다 크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가 이 식이 아니라 뭘 볼 거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k의 t 플러스 16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볼 건데, 이제 조건이 걸린 게 뭐냐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예요. 쌤, 그러면 판별식이 0인 걸 쓰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 그냥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여라가 아니라 t의 범위가 걸려있지. t가 0보다 클 때, t가 0보다 클 때, t가 0보다 큰 상태에서만이에요. t가 0보다 큰 제한 조건이 걸려있어요. 그럼 이때 실근이 1개 라는 얘기잖아요. 되겠어요? 그럼 x값이 하나가 있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이 x를 t로 만들었으니까 t값도 마찬가지로 1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몇 개 있어라? 1개 있어라. 이 2차 방정식에 실근이 몇 개 있어라? 1개 있어라.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2차 방정식 실근이 1개. 근데 범위가 이제 걸려있으니까 잘 생각해보자요. 예로 하나 들어드릴게요. 선생님, 판별식을 왜 쓰면 안 됩니까에 대한 예시는요, 이게 우린 어디만 보는 거냐면 y축 똑 잘랐을 때 어느 쪽만 보니? 오른쪽만 보죠. 그럼 함수 그래프가 여기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어차피 버릴 거니까 안 볼 거고 여기 있는 거 딱 1개 생기는 거 맞잖아. 그래서 판별식이 꼭 0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되니? 그래서 이때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 D축함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자, 일단 D, 그다음 두 번째 축,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함수값. 세 개를 보고 출발하는 건데, 그럼 보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큰지 0인지는 일단은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
자, 뭐부터 볼 거냐? 축의 위치부터 볼 거예요. 근데 그 축의 위치가 보시면, 자, 축의 위치가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2k가 개수가 있으니까 축이 t는 k겠죠. 자, 축의 방정식이 t는 k예요. 이것마저도 안 결정돼 있어요. k에 따라서 변한다. 자, 그럼 이제 볼게요. 판별식은 가능한 게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애초부터 d가 얼마면 돼? 0이면 돼요. 자, 두 번째는 d가 0보다 큰데 이제 조건을 이런 식으로 걸어놔야겠지. 이런 그림이면 되는 거잖아. 자, 여기다가 조금 정리해서 써봅시다. 자, 첫 번째, 만약에 판별식이 0이면 아예 완전 제곱식 갖는 거지 뭐. 그럼 판별식 써봅시다. b'의 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16이 0. 따라서 k는 불마 4라고 한다면 쟤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래서 자, 이것도 k가 마사일 때랑 k가 4일 때로 나눠서 봅시다. 자, 마사와 4일 때 얘가 t제곱 플러스 8t 플러스 16은 0이니까 t 플러스 4의 제곱은 0이고요. 여기는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이 0이니까 얘는 t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이죠. 돼요? 자, 그럼 위에 거부터 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0보다 어느 쪽만 볼 거야? 오른쪽만 볼 거예요. 그럼 여기를 똑 잘라서 오른쪽만 봐주시면 0이 되는 게 없어요. t는 0보다 어떻다? 이미 크다라고 설정이 돼 있잖아. 그리고 앞에서부터 이미 t는 0보다 크다라고 설정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탈락. 만족하는 게 없어요. 자, 여기는 바로 보이죠? t는 얼마? 4. 그래서 k가 4일 때는요, t는 4가 나오고, 그러면 2의 x가 4인 거잖아. 우린 2x를 t로 치환했으니까. 그럼 이제 실근 x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알파니까 k 더하기 알파는 벌써 나왔네. 6이에요. 되겠어요? 일단 답은 이렇게 해서 6 내면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왜 안 되는지 봅시다. 왜 답이 아닌지. 자, 두 번째는 이럴 수도 있다고. d가 0보다 커요? 아니,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큰 경우니까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k가 마사보다 작거나 k가 4보다 크다지. 그럼 그런 범위에서 얘는 지금 이차함수가 조금 크게 갑시다. 여기를 좀 지울게요. 위에 걸. 이 상태에서 이제 갈게요. 자, d가 0보다 큰 케이스는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얘기잖아. 아니 두 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바라는 건 실근이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하나가 죽어야지. 그러니까 반드시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 그래서 버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그럼 두 번째 이제 대칭축 볼게요. 대칭축이 t는 k라고 했으니까 k는 어딘지 몰라요. k는 어딘지 몰라요. 자, 근데 얘가 무조건 음수이려면 여기 있는 k가 양수면 아니, 얘가 k가 양수여도 괜찮아요.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자,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여야만 해. 그러면 이 대칭축이 k인데 t는 k인데 조금만 더. 자, t는 k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 얘가 음수야? 그럼 여기 y축이 있나 보지 뭐. 양수, 음수, 오키. 되죠? 자, 아니면 k가 음수야? 아니, 얘가 양수야? 그럼 여기 y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음수되고 양수니까 괜찮은 거잖아. 그러니까 k로는 내가 뭘 결정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없는 상태예요. 그럼 얘냐? 아니면 얘가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을 때, y축 기준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양근 하나 음근 하나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이걸 결정해 주는 거 세 번째가 뭐였어? 함수값이었어요. 그래서 축은 딱히 볼 게 없고요. 그럼 이제 함수값으로 갑시다. 함수값 누굴 집어넣어야 될까? 그쵸 0을 집어넣어야겠지. 0일 때 값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거 맞니? 얘가 자, 이 그림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올라와 있대. 조금 더 얘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그럼 점점 올라가다가 실근 0 하나랑 양수 하나 같죠? 양수 두 개예요. 0 하나랑 양수 하나예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딱 여기까지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양수 두 개니까 실근 이러면 두 개잖아. 이러면 실근 두 개잖아. 그럼 얘는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 맞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건 되죠? 양수 하나 음수 하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아래로 더 내려갔어. 돼요. 왜냐면 여기 양근 이쪽에 음근 하나 생기니까 돼요. 올라가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도 안 돼요. 그럼 0일 때 함수값은 0보다 어디 있으면 돼요? 아래 있으면 되죠. 자, 얘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괜찮. 마찬가지로 얘도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괜찮. 결론 함수값 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어때라? 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어때라? 0보다 아래쪽에 있어라. 0일 때 함수값이 0보다 아래쪽에 있어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함수값의 입장에서 0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아라. 아니 딱 이렇게 붙어도 되잖아. 그럼 양근 하나랑 여기는 0이니까 날릴 거니까 범위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 자, t 0일 때 대입하자. 16이죠.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미 여기 주어진 식에서 y 절편이 16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양수야. 이런 그래프는 사실 안 됐던 거고 애초에 결정돼 있었던 게 저 그래프는요 이랬다고. y축이 있으면 야 무조건 여기는 0,16이야. 여긴 양수야 해놓고 이렇게 그리든 아니면 왼쪽에 이렇게 그리든 했을 텐데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 돼요? 그러면 양수 두 개 또는 음수 두 개 나오니까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예요. 왜냐면 양수 하나 음수 하나 나왔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이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아까 구했던 대로 K가 4일 때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답을 내셨어야 돼요. 그냥 띡 판별식 쓴다. 잘못된 풀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운 거고 판별식만으로 풀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잘 학습해 두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23번이었고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25번 이제 두 개 갑시다. 자, 부등식이에요. 부등식 밑을 동일시키자. 그럼 여기는 2에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1제곱도 앞으로 뺍시다. 곱하기 2죠. 그래서 여기는 3 곱하기 2에 2x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 근데 아이고 2의 네모 2의 세모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저기 누가 있어요? 중간에 16이 껴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바꾸지 못하니까 얘도 치환의 아이디어를 써봅시다. 그리고 범위 잘 설정하자. 갈게요. 그럼 여기도 2x를 t로 치환하시면 여기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8, 2, 마풀. 그럼 2차 부등식이니까 t는 마 2보다 작거나 마이보다 작거나 t가 8보다 커요. 해서 끝내면 절대 안 된다고. 치환하면 뭐 따진다고? 범위 따진다고. 그래서 애초부터 0보다 t는 커요. t는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건 따질 필요가 없고요. t는 그냥 누구보다 크다? 8보다 크다. 답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우리는 x에 대한 범위를 찾고 있으니까 2x가 2의 세제곱보다 커요. 따라서 x는 3보다 큽니다가 답이에요. 자, 두 번째 거 할게요. 마찬가지로
3분의 1의 2x 마이너스, 자 3분의 1의 x 마이너스 1은 3분의 1의 x에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바뀔 수 있고, 그럼 이 값은 3분의 1의 역수니까 3이죠. 3 곱하기 3분의 1의 x승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 앞은 12의 3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27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 범위 0보다 커요 값이다.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3, 9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t는 3부터 9 사이인데 우리는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3분의 1의 x고요. 오른쪽은 9니까 3분의 1에 일단 놔둘게요. 3 이러건데, 이것도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그래서 얘기했던 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조작을 하면 되니까 그냥 3으로 밑을 통일시키는 게 더 편하지 않겠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괜찮아요. 3의 제곱, 그럼 밑이 다 통일된 상태고 밑이 1보다 어때요? 커요. 그러면 그냥 부등호 방향 그대로 이거 풀어주자는 얘기고요. 이거 푸는 게 좀 귀찮아지셨지언정 그냥 3으로 통일하면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왼쪽부터 풀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야겠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하는 순간 가운데는 x로 되고요. 부등호 방향이 바뀔 테니까 마2 마1. 그래서 x는 마2부터 마1이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치환의 아이디어였어요. 부등식. 자, 그 다음 이제 25번 조금 바뀐 문제인데 별거 없어요. 자, 여기서 필요한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A랑 B랑 곱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얘들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니 하면, 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B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A가 0보다 작으면요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케이스를 분류하는 거지. 단순하게 보면 이거잖아. 뿔 또는 마면 됩니다.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면 0보다 크거나 같아져요. 물론 0 포함이겠죠. 그럼 이제 얘도 풀어주면 첫 번째 앞에 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뒤에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이것부터 풀어줄게요. 2x가 얘는 쉽다. 밑을 통일하자. 2의 세제곱 3분의 1의 x제곱 밑을 통일하자. 오른쪽은 3의 제곱, 그럼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럼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x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 반대라는 거 잊지 마시고 x가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2보다. 자, 두 개 종합해 주시면 x는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실근이 없는 상태예요 얘는.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이번에는 둘 다 마이너스인 거. 자, 이번에는 2x-8이 0보다 작아요. 그 다음 3분의 1의 x-9도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볼게요. x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미안합니다. 여기도 참 잘못 써놨네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런 케이스겠죠. 그럼 여기도 여기다가 등호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3분의 1의 x제곱이 오른쪽에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얘랑 얘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낸 x의 범위는 x가 마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건, 자, x는 마2부터 얼마까지? 3까지 해당하는 x값들을 모조리 고르시면 되고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해서 총 6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일단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25번이었고요. 이제 26번, 27번은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한 부등식 풀이에요.